안녕하십니까. 산수양동 교육농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건용입니다. 산수양동 교육농장은 2012년도에 양돈 지역 품목 실습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식품부 ICT 융복합 교육농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돼지에 대한 답은 내 농장의 돼지 관리 방식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사의 주장을 잠깐 경청하고 계실 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강의는 돼지 관리의 일부분일 뿐 내 농장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합니다. 농장마다 시설이 다르고 인력이 다르고 질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만 관리의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관리의 중요성, 유도 분만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포유모돈 자동급이기, 분만 기록지, 분만 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분만 관리를 해야 하는가? 첫째는 포유모돈 측면입니다. 분만 관리가 잘된 모돈은 분만 다음 날 사료 섭취량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분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분만 다음 날 포유모돈 사료 섭취량은 2kg 미만을 급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만 다음 날 사료를 안 먹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비정상입니다. 포유 중 사료 섭취량은 다음 산차 발정에도 중요하고 임신율, 산자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2산차 증후군도 결국에는 초산돈 때 포유 중 사료 섭취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분만 당일은 절식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농장에서 분만 당일 사료를 급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만 당일 사료를 급여했더니 분만 과정 중 구토 문제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만 당일 절식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성 모돈인 경우 분만 당일 절식은 에너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만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료를 급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는 자돈 측면입니다. 선진 외국에서 오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리나라 농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이후 자돈 폐사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초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초유는 충분히 먹이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우리 양돈 농가분들은 아니 지금 내가 이후에 폐사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외국 전문가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후에 폐사율은 초유 관리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분만을 꼭 해야 하는가? 우리가 간호분만을 하는 이유는 주된 목적이 초유 관리와 체온 관리에 있습니다. 체온 관리가 된 자돈과 체온 관리가 안 된 자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체온이 떨어진 자돈은 첫 번째로 자돈의 몸을 만져보면 차갑다는 것을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자돈은 젖을 잘 빨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어나자마자 항문 쪽에서 설사같이 태변이 나옵니다. 이런 자돈은 태어난 뒤 추위에 노출된 시간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추위에 노출되고 또 그 장 운동이 이상이 발생하고 또 장내에 있어야 될 태변이 설사변 같이 배출되는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유는 에너지원으로서 지방을 섭취해야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화롯불에 장작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태어난 자돈에게는 지방이 장작이 됩니다. 보온등은 일시적으로 체온을 높여주지만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초윤의 지방이 됩니다. 초윤은 필수 아미노산이자 항생제, 필수 성장인자입니다. 또한 만병통치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초유 관리가 이후에 자손의 건강도 좌우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유 관리는 강조가 많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산성 모돈은 이러한 것은 16도 이상을 분만하는 모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산성 모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다 보니 요즘에 생시체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생시체중이 큰 자손이 이후 체중도 좋더라 라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산성 모돈의 자손은 저체중이어도 이후 체중을 일정하게 만들 분만사, 포유자돈 성장 기술이 필요로 됩니다. 분만사와 임신사 관리 직원이 5명이라면 직원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2000년대에는 분만사보다 임신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만사 직원보다 임신사 직원들이 많아야지 교배가 잘 되고 그 농장이 돈을 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분만사 쪽 관리에 더 인원을 배치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분만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유 기간 동안에 포유모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16도 이상의 포유 자동 관리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분만사 쪽 직원이 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임신사보다 분만사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교배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만사 관리가 더 중요하고 우수한 인력이 분만사에 더 배치가 돼야 됩니다. 예전에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임신사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분만사 관리가 잘 되면 자동으로 임신이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분만사 관리 인력의 우수성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분만 관리의 적인 과비된 모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모돈의 경우에는 분만 전부터 분만 관리가 실패되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각기는 관리도 쉽고 고장날 염려도 없으므로 분만사 입식 시 꼭 등각기 점수를 측정하셔서 임신사에서 사료 관리가 어떤 상태인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만 당일에는 보온구역을 확보해서 자돈의 체온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저체중 자돈은 초유보다 체온을 먼저 상승시킨 뒤에 초유를 빨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또 보온등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분만사에서 보온등을 강, 약, 꺼짐으로 손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러한 기계, 보온등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보온등 컨트롤러는 5kW, 10kW 두 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용량 단위로 설치하지 마시고 분만 주령별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하셨는데 간혹 농가에서 보온등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보온등 컨트롤러 내에 켜짐 속도와 꺼짐 속도를 조절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분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